이 약만 먹으면 붓는 게 좋아지고 다리가 편해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것만 일단 사는 거예요. 꼭 틀렸다고는 볼 수 없어요. 틀렸다고 평생 먹어야 돼요? 치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환자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맥순환 개선제를 먹었을 때 수술 안 해도 되냐? 오늘 두 분이 같이 앉게 되는 게 되게 오랜만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 오래됐어요. 처음에 초반에 병원 오픈할 때 하고 거의 뭐 한 2, 3년 만인 것 같습니다. 어색해요. 불편합니다. 이제 그만 같이 있고 싶어요. 오늘 좀 모인 이유가 정맥순환 개선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하지정맥류 수술하는 클리닉 가보면 하지정맥류 치료할 때 뭐 수술적인 치료나 뭐 경화 치료 뭐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주는데 정맥순환 개선제 설명 안 해주잖아요.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약간 비겁한 처방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수술로 하면 되는데 막 치료하면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지 무슨 정맥순환 개선제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죠. 사실 뭐 엄밀히 놓고 따지면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치료제는 아니지. 그쵸. 지금 사실은 정맥순환 개선제, 그러니까 뒤에 개선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약제잖아요. 약으로 사실은 일반 의약품, 뭐 전문 의약품으로 처방이 되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또 그렇지 않죠. 다플론이라는 그 약만 해도 미국에서는 아예 약으로 등록도 안 돼 있어요. 같은 약이 한국에서는 전문 의약품인데 심지어 그렇지. 미국에서는 그냥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서 뭐 마트 가서 그냥 사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보통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임산부가 쓸 수 있냐 없냐, 뭐 등급이 어떻게 되냐 그게 중요한데 정맥순환 개선제들 이렇게 약전을 보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왜냐면 그 등급을 나누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임상 시험도 없고.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실제 미국에서는 약품이 아닌데 약품으로서 취급도 안 하죠. 그냥 취급 안 하고 거의 뭐 비타민처럼 쓰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약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지정맥류 저희가 이제 치료하는 데 입장에서는 뭐 등한시하지 않나 싶어요. 그게 진짜로 효과가 있나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진짜 효과가 있냐? 그럼 어떤 약이 효과가 있냐라는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요즘 뭐 버스나 뭐 여러 광고들 매체에서 많이 하는 데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일반 의약품이죠. OTC라고 부르는 이제 일반 의약품인데 정맥순환 개선제가 네네. 어떤 효과를 보이는 거죠? 정맥의 압력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혈관이 좀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조금 잡아주는, 탄력성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혈관 벽이란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물이 투과됐다가 빠져나갔다 이러잖아요. 요 투과성도 얘네가 조절해 줄 수 있어요. 물이 많이 안 새나가도록. 그래서 그걸 좀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염증도 줄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항산화 성분도 물론 있고, 거기에 이제 림프 순환까지 도와주니까 물 수송 같은 게 더 잘 되면서 부종도 줄여주고 통증도 줄여주고, 아무튼 증상을 굉장히 호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약물이죠. 결국에는 혈관에 뭔가 기능적인 변화를 주고 염증도 가라앉히고 뭐 림프 순환까지 개선하면서 증상을 좀 호전시킨다. 결과적으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지 뭐 그냥 증상만 좋게 해주는 약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정맥류나 정맥부전이 생기게 되면 보통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정맥순환 개선제를 먹었을 때 수술을 안 해도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하지정맥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는 이 판막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역류가 이미 발생한 거라서 이 약을 쓴다고 해서 그 혈관을 다시 좁혀줘서 판막이 제대로 기능하게끔 해준다. 사실 여기까지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제 큰 혈관이 아니라 뭐 초음파에 안 보이는 정도의 작은 혈관이라든지 아니면 중간 사이즈 혈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걸로 보여요. 증상을 느끼는 게 큰 혈관들보다는 이 피부 쪽에 가까운 뭐 감각신경에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작은 혈관들이 원래는 증상하고 더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좀 더 좋아지는데 도움을 주는 거지 뭐 증상만 좋아지게 하는 그런 약은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증상이라는 게 결과잖아요. 결과인데 이게 뭐 림프 순환이나 정맥 순환, 기본적인 이제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서 지금 정맥 순환 개선제가 하는 역할이 정맥뿐만 아니라 이제 림프관까지 기능을 좀 좋게 하니까 이런 하지정맥류가 진단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먹으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하지정맥류도 초기인 경우에는 사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좀 역류가 없었다가 이제 오후나 늦은 시간에 퇴근하고 다리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역류가 되고 이 정도의 분들도 꽤 많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 약을 쓰면은 수술로 넘어가는 단계를 훨씬 늦출 수 있죠. 그런 분들도 저는 굉장히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맥순환 개선제는 얼마나 복용해야 되죠? 이거는 뭐 공식적인 그건 아닌데 제 경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보통 한 2주 정도 쓰면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좀 잘 맞는 하지정맥류의 정맥순환 개선제면 2주 정도 썼을 때 느낌이 좀 오는, 다리가 좀 가벼워진다든지 좀 덜 붓는다든지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평생 먹어야 돼요? 치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사실 그걸 제일 먼저 교정하는 게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막이 망가져 있고 혈관이 늘어나 있는데 그거를 약으로만은 다 조절은 안 되고 초기라든지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수술해서 굵은 혈관을 다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혈관들이 역류가 있고 그러면 증상들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써준다든지 아니면 환경을 내가 계속 바꿀 수는 없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좀 써준다든지 해서 좀 적극 권장되는 약입니다. 그렇다면 의학적인 효과가 사실 증명이 된 거죠? 그럼요. 이거는 의학적인 효과가 증명이 됐는데 우리 보통 근거라고 하잖아요. 근거 수준들을 나눠요. 그래서 이걸 레벨을 1, 2, 3, 4, 5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레벨 1이다 그러면은 여러 나라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대규모로 연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여러 개가 있고 뭐 메타 연구나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레벨 1이 되는 거죠. 근거 수준이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권고 등급으로 또 나눠요. 권고에서 A면은 이거는 적극 추천한다. 뭐 B면은 추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뭐 하지정맥류나 만성 정맥 기능불량 이런 데에 있어서는 사실 레벨 1의 그레이드 A입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적극 권장한다. 꼭 써야 된다. 이 정도고 고혈압일 때 고혈압 약 쓰는 거, 당뇨약일 때 당뇨약 쓰는 거, 고지혈증일 때 고지혈증 쓰는 거 이것처럼 사실 거의 같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레벨 1의 그레이드 A잖아요. 사실 이렇다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안정성도 있고 효과가 있다는 건데 환자분한테 해도 없고 그만큼 이익이 더 크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말고 이 약만 먹어라라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분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좀 경과를 좀 봐야 되는 분들 뭐 이런 경우에 약을 먼저 써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 사실 조금 더 강한 부분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는 큰 혈관들밖에는 사실은 작은 그렇죠. 혈관은 심지어 초음파에도 안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 뭐 혈관이 없냐? 여기는 사실 뭐 수백 개, 수만 개 막 이렇게 혈관들 덩어리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사실 치료할 때는 꼭 필요한 약들이죠. 그러면 나에게 맞는 정맥수란 개선제를 고른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렇게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이제 또 근거 위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레벨 1의 그레이드 A 등급을 받은 약제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런 약제고. MPFF. 네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약 종류이기도 하면서 약을 어떻게 만드느냐 정제 과정에서 생긴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니아지드, 그다음에 퓨리파이드 된 이게 디오스민하고 헤스페레딘이라는 약제인데 요걸 어떻게 처리를 했냐에 따라서 MPF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일반 디오스민 제제나 히스페리딘이 섞여 있는 다른 제제로 분류가 되죠. MPF 같은 경우가 좀 독보적으로 연구도 제일 많이 돼 있고 제일 많이 쓰이고 엄밀히 따지면 가장 기본적인 1차 선택 약제는 MPF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에요. 무슨 이제 식물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거든요. 뭐 흔한 게 이제 뭐 오렌지 껍질. 그죠. 디오스민, 헤스페리딘 다 오렌지 껍질 그쪽에서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의 이제 추출물인데 지금 MPF는 미세 정제 플라보노이드 제제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재들은 실질적으로 등급이 제일 높다. 오렌지 껍질 먹으면 좋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렌지 껍질을 뭐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 얼마큼 먹겠어요. 하루에 뭐 하나도 못 먹겠죠. 단순히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조금 고농축으로 이제 정제된 게 좀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 MPF라는 그 정제 방법도 이게 지용성이라서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요걸 굉장히 작게 줄이고 정제시켜서 그런 약제들이 MPF로 분류가 돼서 흡수가 잘 되도록 바꾼 그런 약이네요. 심지어 껍질도 바깥쪽 주황색이 아니라 안쪽에 삐찍이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사실 그냥 디오스민 단독 제제는 저희가 OTC라고 해서 일반 의약품으로 좀 풀려 있는 게 있어요. 근데 MPFF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대부분 다 전문 의약품으로 돼 있죠. 그래서 처방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약으로 돼 있습니다. 베니톨만 유일하게 MPF면서 일반 의약품으로 풀려 있긴 하죠. 이런 약제들이 우리가 보통 정맥순환 개선제들은 여러 이유 때문에 많이 써요. 우리가 뭐 치질 환자들 쓰는 약이나 우리 하지정맥류 환자들 약이나 부종 환자들 약이나 거의 비슷한 약들을 써요. 치센이 지금 디오스민이잖아요. 그렇죠. 디오스민 단독 제제. 단독 제제고 우리가 보통 쓰는 게 뭐 엔테론도 있고 네, 뭐 베니톨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다 있죠. 네,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네. 그 중에서 실적으로 이제 검증이 된, 그러니까 근거 수준이 높은 게 MPF다라는 거잖아요. 근거 수준이랑 사실 임상적으로 느끼는 증상 호전 정도가 좀 다를 때가 있거든요. 갭이 있어서 실제 저는 이제 MPF도 보통은
처방하기도 하지만 그 외 다른 약제도 좀 처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걸 중복해서 처방하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행해서 처방하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권고되는 사항까지는 아니에요. 근거 수준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많이 연구가 되는 것도 아닌데 아마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섞어서 써야 될 정도면 원인 질환을 먼저 치료를 하고, 왜냐면 우리 저희 비타민도 너무 여러 가지 같이 먹으면은 위장장애도 생기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큰 도움이 안 된다 돼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섞어서 쓰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논문도 있고 하기는 한데 기본적인 방침은 일단은 한 가지 약제를 쓰는 거고 나한테 좀 잘 맞는 게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비슷한 약이다 그러면은 성분은 같은데 이걸 조금 어떻게 처리하냐 요 정도 방식 차이거나 아니면 거의 똑같거나 그럴 텐데 이건 어디는 병풀잎이고 어디는 은행잎이고 어느 누구는 포도씨고 이러면은 사실 전혀 다른 물질이잖아요. 나한테 맞는 약이 있으면 사실 그거를 쓰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정맥순환 개선제 같은 연구한 메타 논문들 이런 걸 보게 되면 약간 성분별로 증상 호전되는 그 증상 종류가 조금 다른 부분들도 그쵸, 있고 네. 제가 보면 임상적으로 이제 환자분을 봤을 때 단독으로 처방했을 때 증상이 호전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이게 다른 이제 종류 정맥순환 개선을 같이 넣어주면 증상이 또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중복 사용하는 경우들 결국에는 주치 판단인 거고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효과가 좋은 거는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는 뭐 정해진 부분들을 쓰고 거기서 이제 증상이 개선이 안 된다든지 그렇다라고 하면 약제를 좀 바꿔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이게 대부분 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고 그래서 크게 막 문제되고 문제될 건 없죠. 네, 별로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설명서나 이런 데에도 드물게 매우 드물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지만 그게 이제 나한테는 부작용으로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는 다른 약제로 바꾼다든지. 보통 이제 느끼는 게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비타민이나 다른 이제 기본적인 약제들에서 많이 흔한 거죠. 위장 장애가 제일 흔해서 그쵸. 뭐 다른 부작용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정원장님은 오늘 이 주제를 조금 얘기를 하면서 꼭 사실 이 부분은 좀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정맥순환 개선제는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그레이드 A의 원 그런 근거 수준을 가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실 치료 중에 하나니까 꼭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수술로 넘어가는 것도 피하고 아니면 수술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제 불편감이라든가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혈관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 중에 어떤 애가 늘어나서 역류를 일으키고 불편감을 나타내도 사실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다리만 지금 놓고 생각할 게 아니고 항문에도 생기고 뭐 위에도 생기고 정맥이 있는 부분이라면 얘네가 워낙에 생긴 것 자체 때문에 잘 늘어나고 역류하고 이게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맥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제 이런 약들이 더 많이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걸 좀 방치하지 말고 일단 치료를 하고 왜냐면 어떤 치료든 사실 치료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내 불편감을 좀 해소해서 삶의 질을 좀 개선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적극적인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여건상 지금 못하거나 뭐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경우에는 이런 사실 약제의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쓸모없는 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실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약제랑 어떻게 보면 효과가 조금 상대적으로 이런 근거 수준이 좀 낮은 부분들의 약제랑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이제 마케팅의 효과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약제 같은 경우는 이 약만 먹으면 붓는 게 좋아지고 다리가 편해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것만 일단 사는 거예요. 진짜 이제 근거 수준이 좀 높고 저희가 처방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오히려 그래서 좀 고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약들은 그레이드 2등급 레벨 한 요 정도도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약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다리가 붓고 불편해서 먹을 수 있는 약은 정해져 있다. 1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약은 정해져 있다. 실제 이제 저희가 보면 뭐 붓기를 좋게 한다는 뭐 약제도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 성분이 있는 걸 좀 봐야 되겠죠. 디오스민이나 헤스페리딘이 같이 있는 약이나 그런 약들이 좀 위주로 되어 있는 약들이 보통은 더 효과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면 좋겠죠. 꼭 틀렸다고는 볼 수 없어요.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잘 맞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그럴 확률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불편감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었을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약들이 좀 정해져 있다. 저도 하지정맥류 직접 하기 전까지는 이 약이 그렇게 중요한 약인지 몰랐어요. 예전에 저도 이제 처방을 할 때 이게 이제 그냥 아프다고 하고 이제 수술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약을 처방을 계속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처방해드리면 증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져서 이게 왜 그러지? 약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한참 이제 좀 어렸을 때는 굳이 막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또 요즘 이렇게 하지정맥류 수술들도 하고 이제 전문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생각이 좀 많이 정리가 좀 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교수님이 그거 처방하실 때 약 개수 늘려서 굳이 필요 없는 약인데 그게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공부도 되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제대로 알고 있나 그것도 확인도 되고. 확인이 돼요. 오늘은 뭐 크게 막 공격할 건 없었고 서로 막 생각이 다른 부분은 없었는데 이제 이런 시간들을 좀 계속 가지면서 서로 좀 의견도 생각을 조금 나눠보기도 하고 사실 A라는 의사와 B라는 의사가 생각이 좀 분명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생각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뭔가 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나 뭐 이런 진단 기준이나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아마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반대쪽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게 다른 병원 원장님 모셔서 그죠? 같이 얘기 나눠보는 것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였죠? 다리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